많은 시청자들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보는 생활 속 종목 찾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윤정 메리츠증권 강원센터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자, 벌써 종목이 궁금합니다. 우리 부장님 워낙 찝으면은 좋은 종목 잘 찝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여름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행이요? 여름입니다. 아, 여름. 네. 여름. 자, 한번 그러면 여름 관련 주면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종목은 우리 도부장님이 아니고 박소영 캐스터가 전해주십니다. 네, 박소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요즘 참 더우시죠? 최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33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내리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오늘 내리는 소나기를 마지막으로 올여름 장마는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 후 이번 주부터 역대급의 찜통더위가 찾아온다는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날씨만 보면 이미 한여름인데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며 기온이 더 올라가는 일종의 압력솥 같은 열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확산세와 폭염 그리고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집콕만이 가장 행복한 요즘 시원한 음식만 찾게 되고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또 돌리게 되는데요. 다들 같은 마음인지 냉방기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름철 무더위를 통해 얻어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이어서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박소영 캐스터께서 찾은 종목은 바로 여름 관련주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도부장님과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우리 주식시장에는 계절적 종목이 많이 있는데 과연 생활 속에서 찾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종목이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네. 네. 오늘은 전통적으로 그 여름이나 겨울 또는 황사의 계절에 그 매출이 크게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여름 수혜주로는 오텍, 신일전자, 파세코 등의 에어컨이나 선풍기 관련 기업들이 있겠고요. 또 빙그레, 롯데제과 등 빙과류 기업들도 있고요. 올해는 5월부터 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마로 이어졌는데 이렇게 습한 계절에는 위닉스 등 제습기 관련 업체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올여름이 굉장히 폭염이 올 것이라는 게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 지난주에서 이번 주는 더 더워질 것이라 보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네, 올해는 초여름 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통적인 그 여름 날씨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근데 장마가 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해서 최근 여름 관련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예비 전력이 조금 안정권을 벗어나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난 관련된 주식들이 테마를 이루고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예전에는 이런 계절적 수혜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는 사실은 여름 관련주다 하면 봄부터 매수가 이루어져서 사실 해당되는 시기에는 매도가 나오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에 편승하지 마시고 그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과연 증권사에서는 여름 관련주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우리 손현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의 기승을 부리면서 주식시장에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블랙아웃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끄는데요. 통상 여름 수혜주는 장마나 태풍의 혜택을 보는 종목과
폭염 수혜주로 나뉘게 됩니다. 올해 여름은 짧은 기간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마 수혜주들의 힘을 못 썼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에는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 54일 동안 이어지면서 농약과 비료, 폐기물 처리주들이 시장에서 수혜를 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장마 기간은 작년의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대신 폭염 관련 수혜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블랙아웃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 전력 수요가 급증해서 공급 예비율이 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는 올 1월 이후에 6개월 만인데요. 문제는 당분간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서 전력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한전 KPS를 주목하는데요. 한국전력과 달리 한전 KPS는 2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당분간 안전할 배당주로 꼽았습니다. 최근 전력난과 탄소 국경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죠. 원자력 수명도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류 업종도 대표적인 폭염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업소의 주류 시장이 좀 침체됐기 때문에 2분기까지 매출 감소는 부합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주류 그리고 음료 업황의 최악은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대신증권은 특히 롯데칠성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편의점 채널 회복과 더불어서 커피, 음료 매출 증가로 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음료와 수제 수입 맥주 판매 호조가 3분기부터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롯데칠성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DB금융투자가 뽑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실적이 바닥을 찍고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자회사 오호라와 안다르 실적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다르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지만 오호라의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셀프네일로 유명한 기업, 바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분석하는데요. 에코마케팅 현재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가 뽑은 롯데하이마트의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주 탑픽 종목으로 뽑기도 했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7월 에어컨 판매 개선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PER 7.5배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가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여름 수혜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여름 수혜주들, 폭염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윤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 부장님, 이제 올여름 수혜주 중에서 도 부장님께서 찝으시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전통적인 수혜주는 아니고요. 앞으로 수혜주 후보군에 입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앱코와 제주 맥주입니다. 둘 다 새내기 종목이라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여름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라 가져왔습니다. 좀 사업 부문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앱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게이밍 기업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고요. 게이밍 기어는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그 관련된 모든 도구를 말합니다. 동사의 PC방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PC방 영업이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이런 와중에도 게이밍 기어의 매출은 1분기 전년 대비 39%나 성장을 했습니다. PC방에 가는 대신 개인적으로 게이밍 기어를 구매한 B2C 수요 때문이죠. 그리고 동사의 게이밍 기어는 아마존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의 사업 부분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가전입니다. 오엘라 비토닉이라는 브랜드로 소형 아이디어 가전 및 블루투스 이어폰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엘라 브랜드는 마치 중국의 샤오미 같다는 느낌도 저는 받는데요. 1인 가구 대상의 소형 아이디어 가전을 다수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름 수혜주로 이렇게 가져온 것도 제가 지난 주말 서점에 갔는데 이 목에 거는 선풍기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동사가 이 목밴드 선풍기를 활발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본 것입니다. 동사는 가전사업 브랜드를 론칭하자마자 바로 매출로 이어지면서 분기마다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매출 600억 원 정도 가전 부분에서 예상이 되고 이는 동사의 매출의 30%까지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주 맥주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름부터 여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말에 제가 또 마트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더워서 그랬는지 맥주를 좀 다량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맥주들이 나와 있어서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동사는 2017년에 수제 맥주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2017년 시장 점유율 5.1%에서 2020년은 28.4%로 확대를 했고요. 제주 감귤 껍질을 첨가한 밀맥주 스타일의 제주 위트 에일을 출시하고 이후에 제주라는 이름을 붙인 수제 맥주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해서 수제 맥주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30년 이상의 영업력을 보유한 뉴욕의 수제 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맥주 생산 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은 단일 품종 대량 생산 방식인데 동사는 다른 다양한 원료 그리고 발효 과정을 통해서 소품종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환경도 우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는 52년 만에 주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개정이 됐는데 수입 맥주는 신고가 기준으로 그리고 국내 맥주는 비용을 포함한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류 가격과 상관없이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요. 이러면서 국내 맥주도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0,000원대 4개 맥주가 가능해진 거죠. 네, 그렇군요. 제가 새내기 주식에서 얼른 주가 차트를 봤는데요. 웹코는 34,000원에 상장이 돼가지고 21,000원까지 자그마치 50%가 주가 급락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오늘 가격은 2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제주 맥주는 정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네요. 6,000원에 상장돼서 4,000원까지 마찬가지 50% 하락했다가 오늘 4,200원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더 부장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앱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적부터 좀 보면요.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출은 38%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익이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광고 선전비 때문이었고요. 이제 신생 그 가전 브랜드에 집중되어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2분기부터는 이 광고 선전비 부분이 통제되면서 이익률이 복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전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적 컨센서스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33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430억 원인데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디스카운트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8.5배 내년 기준으로 6.7배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좀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정상화되게 되면 PC방 이제 영업이 돌아오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뭐 아마존에서 성장도 기다리고 있고 가전 사업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올라오게 되면 가전의 밸류에이션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맥주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0% 성장해 왔습니다. 2020년 순매출도 200% 가까이 성장을 보였는데 생산 캐파도 2017년 연간 285만 리터에서 올해는 2천만 리터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이 가능하겠죠. 롯데칠성과 OEM 생산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서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로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흑맥주, 무알콜 맥주, 라거 맥주 등의 제품 라인이 확대가 되면서 되고 또 브루클린 브루어리와 의 유통망을 통해서 해외 진출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동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최근 주가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빠졌는데요. 기관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행이 마무리가 되고 또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이번 2분기, 3분기 성순기의 실적을 확인해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도현정 부장이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